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성장 경제연구 소장님, 최병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다 잘 계셨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날이 엄청 추워졌어요. 와, 저는 이게 힘들어요. 왜요? 요즘처럼 이제 그 패널 노릇하기가 힘들어요. 왜? 보수가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종횡무진 다니시던데? 옛날에 그 우리 한일 합방할 때 그 매천 황현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 시를 써놓고요. 매천야로. 예. 네.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지식인 노릇하기 힘들다. 이런 글을 쓰고 이제 자기를 하셨는데 요즘 이제 보수가 워낙 그 친한 거의 내전 상태로 싸우다 보니까 방송 패널을 하기도 참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게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뉴스 하이킥이라는 프로에 가서 인터뷰하신 걸 들고 나왔어요. 밑줄 그으면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작은 뭘로 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론조사 갖고 시작해보죠. 한국 갤럽 금요일마다 발표되잖아요. 어제 발표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20% 나왔습니다. 우선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변호사님?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 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왜 이제 그 이유를 좀 해서 아마 성명이 나왔죠. 대통령실에서도 뭐 저는 상당히 그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민심이라는 게 결국 천심이거든요. 제가 겸허하게 그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좀 이제 그 변화와 쇄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 합니까? 해야죠 이제. 네. 이제 임기도 절반이니까 화끈하게 그 대대적인 좀 쇄신이 필요하다 봐요. 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도 한데 할 것 같아요. 아, 합니까?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럼 용산부터 대대적으로 쇄신합니까? 해야죠. 예. 내각도? 저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필요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뉴스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보였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갤럽 여론조사를 미리 염두에 두고 부산 범어사로 가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그걸 미리 염두에 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은 여론의 흐름을 우리가 뭐 딱 갤럽이 그렇게 수치가 나올 걸 알진 않았지만 그런 여론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실은 20%가 나오든 15%가 나오든 말로는 뭐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 본인의 메시지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여론조사가 아무리 안 좋고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해도 그냥 가겠다라는 걸로 저는 좀 이해가 되고 이번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아마 갤럽이 탄생한 이후로 그 여사가 이 부정적 갤럽에는 지금 그걸 하거든요. 여사님이 여사님, 네, 그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주관식이에요. 놀라운 건 주관식으로 자유응답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갤럽의 표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해서 그게 1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주관식으로 쓰는 방식이 그 정도면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냥 돌을 맞고 가겠다는 게 현재 용산 대통령실 입장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 보면서 뭐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던진 돌로 탑이 몇 개는 쌓였는데 지금 본인은 맞은 거를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을 정말 제대로 지금까지 맞은 적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던졌는데 주변에 뭐 대통령실 참모들부터 시작해서 과연 대통령에게 진정 어린 쓴소리 또는 이 국정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과 분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했느냐. 그거 알았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못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약간 잘난 척하면 그 투표용지를 그 유명한 정치학자가 페이퍼 스톤이라고 그랬거든요. 종이 짱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총선에서 세게 던졌잖아. 대통령이 피해버린 거예요? 안 맞아버린 건가? 근데 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옛날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대위기에 빠졌을 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네. 그 뭐라 했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꾸죠. 예. 진짜. 예. 마누라 저도 윤석열 대통령께 마누라 빼고 김건희 여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 이런 자세. 근데 어떤 분이 자꾸 반대가 되면 마누라만 마누라를 바꾸라는데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힘들어 자제하고 대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약간 다른 게
그 당시 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의 위기가 마누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삼성 야박하시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실은 이게 정부의 박절해. 위기가 갤럽에서 나온 것처럼 국민 여론이 지금 전체가 박절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마누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어떤 그 좀 여당의 문제, 정부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한 보솔론의 이 여론조사 분석을 보면 조금 이제 용산이나 국민의힘은 좀 아프게 와닿을 텐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인데 이른바 TK 텃밭이라고는 TK 무상 대구 경북이 26%밖에 안 돼요. 지지하시는 분이. 그럼 이건 진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게다가 더 용산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프게 들어야 될 거는 국힘의 지지율은 46%예요.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은 26, 국힘은 46. 이 격차 뭐 거기서는 디커플링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보수가 내전이니까 보세요. 46 중에 대통령이 26이면 한동훈 대표가 20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나누면 안 되지. 지금 이게 거의 두 조각이 나 있으니 지금 한동훈 대표 친한과 친윤이 이게 걱정이고요. 원래 어느 나라나 어느 뭐 조직이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면서 이제 외침으로 무너지거든요. 지금 이게 그 보수의 심장 텃밭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상당히 위기가 맞다고 저는 봐요. 그 다른 데서 인터뷰하신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전이니 이 수습책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존중하고 한 팀이 돼서 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근데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선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내전이니까 뭉쳐야 된다가 아니라 뭉쳐서 망해서 내전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뭉쳐서 망해서 그러니까 뭉치는 게 이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고 뭉친 게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똘똘 뭉쳐서 뭐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을 지키자라고 가다 보니 대통령 호위무사만 하던 분들이 사실상 뭐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저는 이 정권이 망해 가는데 일조를 좀 했다라고 보거든요. 뭐 대통령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뭐 아까 우리가 돌리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돌로 탑이 몇 개는 쌓였는데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수는 뭉쳐서 가야 된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이 우리가 너무 제대로 이 국민들의 민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게 아닌가. 너무 우리 안에 어떤 결속만 강조하다 보니까 쓴소리를 차단하면서 가다 보니 대통령까지 망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망해가니까 더 뭉쳐야 된다? 그럼 더 망하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대구 경북의 여론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26%고 못하고 있다가 60%예요. 대구 경북이 딴 데 말고. 그러면 전 국민 5,200만 명이 대통령이랑 대통령 비위를 다 맞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명만 국민의 여론을 맞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만 입장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5,200만 국민의 대부분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위 다 맞춰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두 분만 생각을 바꾸는 게 맞는 건지 실은 너무 명백한 거죠. 둘의 문제로 보는 게 오히려 문제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용산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뭔가 좀 쇄신하고 변화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은 결국 두 분 사이에 이제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겁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것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한마디로 이제 총평하면 아니 만났으면 못한 회담이다. 글쎄 그걸 보기도 차라리 그렇더만요. 안 만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물론 이제 양쪽에 전 책임 다 있다 봐요. 한동훈 대표도 회담 몇 시간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한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렛대려서 대통령을 겁박하는 이런 모양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에 대해서도 처음에 완강히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원탁형 탁자를 굳이 뭐 원탁이면 어떻고 이거 원탁이잖아요. 근데 또 새 몸 어떻고 내 몸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걸 요구했다는 거.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좌파 의원들 22명 모여가지고 이게 또 만찬 이거 새과시 아닙니까? 이게 잘못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 제가 보면 또 이게 원탁 해달라는 것도 해주면 또 어때요? 그게 없다. 제 말이 이거 사진이 좀 많이 찍혔더라고 있던 게. 아 해달라고 좀 해주면 되지. 이런 거 보고 보수층들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천불이 난다 그러죠. 그러고 이제 네. 또 끝나고 그래도 이게 뭐 차린 건 없어도 밥이나 좀 먹고 가라. 이렇게 같이 좀 식사하고 아니면 추 원내대표도 오니 같이 우리 의논을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보내자마자 추경 원내대표 불러서 식사하고 이런 이제 모습에 대해서는 뭐 저는 대통령실도 상당히 좀 옹졸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뭐 다. 그럼 이게 그 의전팀이나 좀 이게 대통령이 그렇더라도 이게 의전팀에서 강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언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결국에 저는 뭐 또 양비론이 이거는 뭐 팩트가 그러니 양비론을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의전은 되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무시하는 의전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외에 일부러 30분 동안 서 있었고 무시하는 서 있게 만들었고, 정성. 예, 30분 동안 서 있는데 통보도 안 했고 혼자 야외 그 이유도 얘기 안 하고 아 이유를 안 해줘 얘기 안 얘기를 안 해줬대.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가만히 30분 동안 있게 한 거거든요. 제가 정무수석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정무수석 그 옆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옆에는 있었지만 외교 행사는 안 가잖아요. 사유가 얘기한다는 거고 일부러 식탁보도 없었고 1대1 구도로 만들었고 수첩편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지금 3대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그 한남동 라인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9장의 사진 중에 투컷이 한 장도 없고 그리고 이기정 비서관이 2장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 뭔가 퇴진을 요구한 사람을 일부러 배치해 놓고 거의 그러니까 실은 그 약간 비서관급으로 실은 의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픽해서 그 사진을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이 아주 많이 있을 텐데 엄선해서 9장 고른 사진이 다 그런 사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거는 되게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무시한 그런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사진을 왜 그런 걸 골랐을까? 근데 진짜 저는 딱 보고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정치라는 말을 좀 붙이기 아까울 정도로 제가 이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이다. 그리고 뭐 수석님으로 이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의전 사고죠, 사고. 참사죠, 진짜. 그런 면에서 뭐 대통령실 참모들의 무능도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왜 참모들이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겠느냐. 결국 대통령의 감정에 맞춰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자꾸 이상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딱 그 사진을 봤을 때 이 사진 좀 띄워주세요. 대통령 이렇게 네. 팔 벌리고 아, 계신 저거구나. 사진 있잖아요. 그냥 저거 딱 보면 여당 대표 한동훈을 대통령 윤석열이 부른 게 아니고 검사 윤석열이 후배 검사 한동훈을 불렀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담임 선생님이 문제아를 호출해서 약간 혼내는 느낌으로 옆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배석시키고 그러니까 원탁 테이블의 요청에 대해서도 왜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부를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배석을 한다라는 걸 알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우리도 배석자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저 모든 그 사전 만남의 이 조율부터 당일 만남까지 그다음에 그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만찬까지 완벽하게 그냥 한동훈 대표 뒤통수가 뭐예요? 그냥 앞통수를 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결국에 저 자리는 면담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완벽하게 찍어 누르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서 변호사님 보여요. 저 사진 보면 전 대통령을 사석에서 따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저 표정은 지금 화가 많이 난 표정이죠? 좀 그래 보이네. 그쵸. 좀 노래 보는 듯한. 네, 뭔가 좀 하여간 극로 직전이거나 대노 직후구나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경로 중이거나요. 예.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이 보기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서 서로 나란 일을 걱정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좀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소한의 예인데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근데 저 시작부터 막 저렇게 해보니까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나 여당 대표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굉장히 불편해요. 이건 지지와 지지 안 하고를 떠나서 왜 나를 힘들게 만들지 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좀 불쾌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저는 좀 그걸 좀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 용산에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를 안 하시다가 된 건 우리가 다 이해가 가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다 뽑힌 거니까. 근데 그동안 취임하신 이후에 했던 일련 행보 중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미에서 투명한 걸 너무 많이 비쳤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국회 개원식을 87년 이후에 한 번도 안 간다든가.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랑 미리 잡혀 있는데 의대 정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확 면담을 취소해 버린다든가. 그리고 이번에도 실은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번에 했던 의전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실은 대통령이라는 건 공적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 관계가 어떻든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와서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총선 이전까지 이재명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너무 많이 그러니까 투명한 그 감정이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좀 삭히고 좀 싫더라도 만나고 또 뭐 밉더라도 웃고 이런 게 실은 정치인데 그런 게 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다른 데서 우리 서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던데 여권이 단결해야 된다. 지금은 차이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 같이 죽는다. 이른바 공멸할 수 있으니 단결해서 야당의 저 공세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해법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장관하고 이제 비대위원장 올 때요. 그때는 거의 아마 보수의 대다수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했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예. 음. 그때는 왜 그러냐면 2조 심판을 들고 놓은 거예요. 2조. 이재명 조국 심판한다. 2조 심판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게 다 했는데 지금은요. 한동훈 대표가 윤김 심판위원회를 만든 것 같아요. 윤김. 윤석열, 김건희. 그러니까 총구의 방향을 2조에서 윤김으로 돌려버리니 내부에서 이제 그 총질하는 이렇게 보는 분이 보수 쪽에 상당히 많아서 지금 이게 딱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답이 똑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이게 11월 달 되면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허우적 거의 뭐 늪에서 이게 흐느적거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요.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때려 패야 되는데 근데요. 구명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표현이 좀. 옛날에 이 표현 조국 대표가 중국의 루신 노신이 뭐랬냐 물에 빠진 개는 건지주면 안 되고 더 죽도록 때려 패야 된다. 그 너무 저 자꾸 더 나가시는데 아니 그렇게 그게 하면 안 이제 되고. 조국 대표나 많이 인용했어요 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 제 말은 하여튼 넙에 빠져 사분리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하면요 덜게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몽둥이 들고 때리라 이 말이야. 뭐 비유죠? 표현이 그러면 비유죠. 비유 그렇지. 그러니까 표현은 노신의 약간 좀- 말 조국 대표가 한 말을 비유적으로 오케이. 예. 돌려드리는데 예. 근데 지금 그 방향을 자꾸 이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돌리니까 어디 이재명 대표한테 구명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날 때입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그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랑 만약에 세게 뭐 정치적으로 격돌을 하면 지금 민심이 이반돼 있는 아까 우리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약간 답을 한 게요.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거의 자제하고 요즘 대활동 마포대교 이후에 없잖아요. 마포대교. 이후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 제 말은 강렬했어. 이게 꼭 필요한 외교 행사 빼고 가능하면 이게 전략적으로 자제하는 이거는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개편도 뭐 저는 자연스럽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요구하는 사람도 뭐 한두 명, 몇 명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 개편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명태균 씨는 지금 검찰 수사 신속하게 해라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사가 해명했잖아요. 이렇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거예요. 상당히 저는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다 봐요. 그럴 거면 그냥 그래 오케이 받아줄게 이래버리면 서로 시원하게 좋을 텐데 분위기도. 근데 그 자리에서 8명 다 자를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적 쇄신 할게 이러면 되지. 아니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거 좀 한다 했잖아요. 아니 음주운전을 한 강기훈 그 행정관도 아직 안 자르고 있는데 뭘 아직도 계세요? 아직 있어요. 아직도 계신다고. 잠깐 했다가 다시 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음주운전에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그게 계속 시켜? 보십시오. 뭘 문재인 정부 때 음주 자른 기업도 있죠. 근데 지금 그분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음주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음주 한 번 하면 공무원 잘라버립니까? 안 자르잖아요. 별정직이잖아. 뭐 어떻든 공무원의 규정에 대통령에게 의하면 누를 제 말에게 끼치잖아요. 책임 물을 자를 수도 있는데 젊은 행정관이 워낙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하니까 그리고 한 번 실수다 보니까 이게 그 2달 동안 징계 그 한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 처리 기준에 따라 있게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음주가 워낙 심하니까 자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젊은 행정관이 한 번 실수니까 아마 징계 후에 2달 그다음에 그 일을 시키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또 비판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다른 그건- 공무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됐어요. 일반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이에요. 직업 공무원은 징계에 전하는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별정직이잖아요. 예. 그럼 그건 정무적 책임을 져야지. 자 여기서 용산에 있는 그러면,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받아들이고 네. 자 책임을 지더라도
음주니까 잘라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니까 잘라라. 이거는 가혹하죠. 그분이 왜 김건희 여사 아니, 라인입니까? 어쨌든 그분은 정당 활동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한동훈 대표 논리라고 치고 빼고 예. 어쨌든 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사고- 음주니까 잘라라 하면 또 모르겠어요. 사고를 치면 예.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영이 서죠. 속된 말로. 자기 새끼라고 감사하면 됩니까? 뭐 저도 문다에 많이 비판해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그 겨누는 그 총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총구를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왜 돌리냐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왜 한동훈 대표가 겨누는 총구만 보고 있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는 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그러겠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겨누는 이 총구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겨누는 이 총의 방향만 보고 거기에 이제 발끈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들은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총선 때도 그랬고 지금의 국정 지지율이 그렇고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명확하게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제 삼는 뭐 한동훈 대표가 잘못됐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한다라는 거 지금 대통령실 빼고는 다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우리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무슨 대통령 진짜 벌거벗은 임금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뭐 그냥 돌 맞아도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발 좀 지지율에 일희일비 좀 하셔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는 뭐 쇄신 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기다려 볼 생각인데 최근에 용산 참모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 좀 제가 좀 야박하게 표현하면 무능해 보여요. 그 참모는 무능하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어젠가 뉴스에 나왔던 그 뭐 저 김건희 여사께서 주식 투자해서 23억 어머니랑 같이 사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법원 판결에 뭐 없던. 근데 그거 다 팩트가 안 맞더만요. 설명이. 그런 거 보면 괜히 23억 다시 입소안해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왜 그걸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요? 팩트도 안 맞는 거. 근데 23억은요. 네.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정권 거래소 그 분석을 가지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고요. 그 판결문에 보면 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걸로 그다음에 실패한 주가 조작 이래 돼 있거든요. 그걸로 기소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해명했는데 좀 설득력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 번 이게 23억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총평해 보면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누가? 용산의 참모들이. 진짜로? 예. 한 분 한 분은 진짜 그 분야에서 제가 보기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언론이든 홍보든 뭐 어느 정책이든 부서의 조사이든. 근데 전체가 모이니까 성과가 안 나니. 왜 지지율로 결국 야구로 하면 점수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4할 때 타자고 뭐 방어율도 1점 되고 다 훌륭한 투수 타자인데 시합을 하니까 점수가 지고 있으니 미치는 거죠 이게. 야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야구에서 선수가 다 좋은데 팀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을 보통 교체하죠. 그러니까 지금 용산 감독이 누구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서 변호사님은 용산의 감독을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면. 구단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단주가 문제든 지금 그 대통령이 이걸 총괄 지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 서 분이 변호사님에 아니라 두 의하면. 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저는 그런 팩트가 틀린 설명을 하는 거는 나는 좀 굉장히 그건 심각하게 봐요. 참모들의 역량을 따질 때는 심각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건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실이 한 해명이 이 얘기를 한 거죠.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팩트가 틀렸어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검찰이 낸 의견서인데 이거를 참모들이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일부러 왜곡한 건지 아니면 무능해서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라는 표현을 쓴 것도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이 용산의 이른바 거짓 해명이나 거짓 브리핑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도 뭐 2번 만났다. 이 얘기도 다 틀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무슨 양치기 소년 마냥 자꾸 거짓말하면은 이거는 진짜 다 자르는 걸 넘어서 이 도대체 왜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건 제출 시점이고 원래 그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 때 그 정권 거래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권오수 회장은 81억을 벌었고 김건희 여사는 23억 벌었다. 이래가 81억 추징을 권오수 회장은 옛날에 기소한 거 맞잖아요. 거기에 노는 자료들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뭐 아주 거짓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오수 회장이 추징금이 0원 나왔잖아요. 81억 벌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고. 알겠습니다. 뭐 저는 하여간 좀 그런데 어쨌든 저도 참모 생활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분위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집단 사표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 그건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새롭게 뭔가 좀 팀을 짜서 여권이 대동단결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지 좋은 참모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 집단 행동한다고 그러고 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니까 야, 저 보다 참 별일 다 본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자제 좀 시키세요. 그러지 말고 베스트라며. 그런데 청년 행정관, 선임 행정관들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특히 그래요 원래. 인사비서관실에 있는 김모 행정관은 그 자리가 그래요. 송파에 출마까지 했는데 예. 자기는 김건희에서 번호도 모른대. 근데 자기가 이게 대통령 신임이 두터우니까 인사비서관이 일하다 보니 여기에 그냥 김건희 라인으로 딱 지목이 돼 있으니 그 인생을 한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거잖아. 낙인 찍는 게요. 김건희 라인으로 찍히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의 공무원 생활에서는 겨우 힘들게 대통령실 일하는데 우리 박철원 대통령실 일했는데 갑자기 뭐 누구 라인이다 뭐 이철이 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인 찍으면 안 되잖아요. 낙인 찍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식 그만큼 이제 인증되어 억울하니까 오죽하면 기자님까지 녹겠네. 그 심정은 예. 팩트는 동의 안 될지 몰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그 화를 공직자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실제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풀면 안 돼요. 하고 싶 그런 식거리라는 거지. 그런 뉴스가 나와. 그러니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하면 좋겠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호불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국정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될 거라는 점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더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멜라스가 뭐예요? 소설의 어느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느 소설이에요? 나도 듣다 보니 처음 듣는데 뭐지? 저도 몰라요. 오멜 나도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읽는 책하고요. 제가 즐기는 책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저는 추리소설, 미래소설. 아, 저는 그래요? 과거 역사소설. 그러니까 몰라요. 한동훈 대표는 저쯤 되면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기자회견을 한두 시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메시지 내고 필요한 말만 던질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치, 그런 거 현재로서. 같죠? 예. 좀 속 시원하게 자기 생각을 좀 얘기를 하면 좋겠던데. 어쨌든 저희가 저 영상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것 같고 좀 화해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서정국 변호사님이 한 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그 한 분마가 평가하면 안 되고 제가 한 대표에 대해서 쭉 아니, 방송 뭐 이익을 물론, 네, 종합적으로 네, 평가해야 되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떠났을 때 은퇴했잖아요. 책임지고 떠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큰 자산이니 아, 비대위원장 선거 끝나고 예, 됐을 때 총선 네, 네. 지고 사퇴했을 때 언젠가는 이게 권투중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꼭 돌아오셔가지고 큰 꿈을 이루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좋게 방송을 많이 했는데 다만 저는 이제 조금 자숙하면서 반성하고 좀 더 충전하고 그래서 이게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보궐선거나 들어오시라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홍준표 시장이 자꾸 약 올리듯이 공개하니까 한동훈 대표 놓은 거는 거의 90%는 홍준표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예, 자꾸 자극하면서 뭐 폐쇄자가 어떠고 뭐 폐쇄자 자극하니까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 측근들도 이번에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 이게 조금 빨리 등판한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극한 충돌을 하다 보니까 보수가 내전 상태로 이게 분열되는데 지금 유튜브나 보수 일각에서 하루 종일 한동훈 대표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사퇴하는 집회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 사람이. 근데 방송에서 못할 정도의 엄청난 자해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 대권 가도에 지금 대표직을
또 다도 못 맞춰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돼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잖아. 네. 즉 극한 대립에서 대통령실하고 레드라인 넣으면 대권이 도움되냐? 음.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그럼 사퇴해서 때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대선 경선할 때 그때 놓는 게 진짜 도움되지 않겠나? 이런 제가 충언으로 한번 방송한 게 좀 이렇게 많이 퍼져버리네요. 그때 만약에 지금 사퇴하고 경선 때 나오면 될까요? 어때요? 도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사퇴가 또 답이 아닐 수는 있겠다. 뭐에 또 갑자기 꼬리를 내리세요? 계속 이제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이렇게 보수가 분열돼 있으니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사퇴 둘 중 하나인데 대통령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싸움이라는 게 말리는 차라리 솔직한 이유다. 예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해법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사퇴가 중요하진 않죠. 사퇴가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을 대표해서 요구한 다음에 그거를 주장한 거에 대한 무슨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회담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뭐 그렇게 뭐랄까 김건희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를 야당이 주도하는 느낌보다는 좀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게 언론에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제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앞에서 윤김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보수 내부의 의견을 이제 서 변호사님 얘기하신 건데 그런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다. 또 한편으로 그래서 실은 이 회담이 나름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약간 보수 입장에서는 내분이 벌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나는 이재명 대표라도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두 번의 회담 전부가 이게 차담이 차별화 회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쪽이랑 차별하고 이쪽이랑 차별하는 그 식으로. 차자예요? 예, 보니까 저는 차가운 회담에 차로 차가운 해석했는데. 회담이기도 하고 차별화 회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대치 상태를 계속 가려고 하는 거. 그거고 다만 지금 11월 한 두째쯤으로 거론되고 있는 추경 원내대표가 의총을 하자고 받은 거거든요. 그 자꾸만 이제 친한계 일부 의원들이 입장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의총을 한다 해서 저는 이 11월 둘째 주로 예상되는 의총, 이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총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용산은 안 받을 생각인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인권재단, 북한 인권재단하고 연계한 거는 유지해라는 거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조건 없이 받을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믿어도 될 거예요. 이거 표대결로 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정체성이라고 막 언급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그 당론은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민주당이 8년 동안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출전 안 하니까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맞아요. 그건 제가 잘 이제는요, 압니다. 저는 그 연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받을 거로 보고요. 아마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민주당이 5년 동안 안 했잖아요. 이걸 이게 저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그 우리가 전에도 안 하면, 했어요. 예. 예, 우리가 안 하면 민주당 비판 자격이 없고요. 네. 대통령이 공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야 되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 안 받으면요. 김건희에서 특검 막기 쉽지 않아요. 김건희에서 특검을 막으려면 예방주사로 작은 거는 줘야 되잖아요. 특별감찰관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요. 이거 해도요.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하늘을 우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건 미리 도입해봤자 아니 뭘 하겠어요 앞으로. 지금도 아무것도 활동 못 하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뭐 비리나 돈하고는 거리 멀어요. 검사 시절부터 항상 그날 술물 또는 김건희 여사가 용돈을 주머니에 얼마씩 여줄 정도로 가도 돈하고는 그러면 비리가 놀 게 없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온갖 감시에 뭘 하겠어요. 뭐 또 파우치 같은 거 또 받을 수 있는 분위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이거 도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로 조건 없이 받아라. 그래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특검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이 없을 거다. 문제될 일이. 지금부터는. 그전에는. 원래 특감은 미래로 감찰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답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다 얘가 나오는 거예요. 특감으로 막아질까요? 안 특검이?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일단 특별감찰관이 방금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 미래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를 삼는 건 미래의 김건희 여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것이니까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심지어는 대통령 영부인이 된 이후에 배우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명품백도 받고 뭐 그 이전에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과 뭐 결혼하기도 전에 일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는 이번에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수사 과정도 굉장히 공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법망을 다 김건희 여사가 피해가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
앞으로의 예방적인 성격이 큰 것이지 그 이전의 문제점을 밝히기에는 뭐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뭐 계좌 추적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는 지금 특감이 아니라 특검밖에 없다. 이 특감으로 막아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딱 부러지게 그걸로 물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여론을 물어보면 한동훈 사태보다는 아마 용산 자제 그 내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더 높을 것 같은데 해법은? 그렇죠. 약간 저는 보수층에서 한 6대4, 뭐 60%를 얻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아마 여론은 그런데 또 이제 그 아까처럼 보수 유튜브나 행동하는 쪽에서는 또 반대로 한동훈 대 비판하는 게 좀 6-4 이렇게 있겠죠. 거의 조각나 있죠. 있겠죠. 네. 어디 뭐 기사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요즘 상가집 가기 무섭다. 네. 감 하도 뭐라고 해야 되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내전 상태가. 그 경상도 가면 그 남사스럽다 말 쓰는데 그 표현 쓰시는 제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다. 야 이거 진짜 남사스러워서 어디 얼굴을 들고 근데 그러면 다니기가.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그거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요? 용산이 의총을 특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의총을 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일종의 친한계 의원 일부들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리고 이게 원내대표 사안이냐 당대표 사안이냐 등등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의총을 열어서 정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의총이 뭔가 한바탕 붙는 것처럼 이제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게 약간 벼랑 끝 대결을 하다가 오히려 협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간 모멘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건데 왜냐하면 한쪽은 엄청 큰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누가 이기든가 무관하게. 그런 점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이것이 뭐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것저것 뭐 3대 요구,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을 포함한 3대 요구를 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특별감찰관이라도 지금이라도 받으면 좀 뭔가 용산이 약간 양보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 조언에서 입장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그게 대통령 워딩을 보세요. 한 번도 안 받겠다는 적도 없고 북한 인권재단하고 연계한 적도 없어요. 추천해라. 무조건 받겠다는 거였어요. 그 괜히 당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안 받겠다는 일부 친윤 의원이 있는데 뭐 제 생각에 바꿀 겁니다. 박수 치면서 특별한 해라.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안 받을 거 싶어서 이거 받으면요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려는데 여론이 좀 희석되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특별감찰까지 왔으니 특검 여론이 약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안 받을까 걱정이지 아마 나머지 국민의힘은 박수로 다 추천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이번 의총에서 박수로 어떤 사안을 통과시키는 그동안의 이 관례랑 다르게 표결을 해보자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의총에서 과연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의원들이 친윤 친한 가리지 않고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다 찬성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럴 분위기였으면 굳이 뭐 표결을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표결을 해서 수치가 나온다라는 건 일종의 성적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존심 건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은 여론전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다른 이 친윤계 쪽에서는 조용히 있지만 비교적 조용히 있지만 약간의 이 조직력을 계속해서 결속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동훈 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직표는 우위에 있지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표결까지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그게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어떤 모종의 협상을 통해서 서로 품는 방식으로 갈까? 오히려 서로를 지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배척하고 찍어 누르려는 이 경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공격성을 품고 가는 한 어떤 협상이 잘 이루어질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아직은 지금 추경 원내대표가 한 거는 이제 의총을 열겠다까지만 얘기한 상태죠. 이제 이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의총을 열겠다까지만 얘기한 상태고 실은 의총에서 이런 거를 표대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당이 뭐랄까 내전을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표대결을 갈 확률은 좀 나중에 봐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국힘에서 그 중진 의원들이 좀 나설 때 아닌가 싶은데 되게 정치는 좀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중재도 하고 극한적으로 서로 분열 안 되게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나서기는 나서는데 이거 나설 때마다 역효과가 오히려 나서면서 이제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버리니 근데 그거는 양쪽을 보면 권성동 그건 중재가 의원이나 아니죠. 그러니까 네. 권성동 의원이나 이제 김기현 대표 나서는데 너무 이제 친윤 쪽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를 까는 거고요. 또 반대쪽에는 조경태 의원이 있어요.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다선인데 한동훈 대표 개파 모임에 꼭 가잖아요.
그 중재로서 처신이 안 맞잖아요. 저는 약간 중립적이면서 좀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중지대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친윤 패널이잖아요. 제가 특별감찰은 찬성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표대결 안 가고 다 찬성으로 간다니까요. 저는 사실은 고백하자면 우리 서 변호사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중대하게 봐요. 용산하고 뭔가 좀 교감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한 가지만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단독 보도로 채널A에서 10월 24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추경호 원내지도부가 박수 추인 관례 깨고 표결 검토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표결을 말씀드린 거고 예. 실제로 이 원내지도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토론 뒤에 찬반 투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성적표가 나올 수 있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네. 그 얘기가 그걸 나온 찬반 겁니다. 투표하면 당 깨질 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하는 게 이렇게 맞죠? 얘기도 덧붙였어요. 입장 차이가 클 경우 박수로 추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추경호 원내지도부에서도 일종의 반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럼 한 번 모양새인 더 거죠. 하든지 뭐 하여간 다 해야지. 우리 이제 서 변호사님이 2주 전인가에 그 유난 회담이 됐을 때 뭔가 전향적인 입장이 있을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전향적인가라는 건 앞에서 말한 그 의전이 전향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향적으로 무시했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뭔가 맞아. 그때 왜 그랬어요? 영향력이 한계가 진짜. 좀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제 희망 사항이 좀 담겨 있었고요. 잘 되도록 회담이. 근데 저는 완전히 빈손 아니에요. 한 반손. 에이. 좀 대통령실에서도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시길 안 하느니만 못하는 회담이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이미. 알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곤란한 질문일 수도 네. 있겠는데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홍보 뭐 영상도 만들고 좀 그런다는 거죠? 네, 뭐 어, 한준호 오버 최고위원이 아닙니까? 직접 동영상을 당의 이제 일입니까? 근데 뭐 일단은 지금 당에서 어떤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야당 정치인들을 대하는 특히 이재명 대표와 뭐 김혜경 씨를 대하는 그런 이 수사의 방식과 뭐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뭐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이 수사의 불공정성과 뭐 야당 대표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좀 강화를 이런 공세들을 좀 강화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부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뭐 당력이 이렇게 크게 동원돼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죠. 그 이재명 대표는 뭐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잖아요. 도우시는 변호사분들도 많고 그 단위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당이 꼭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여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이 놀라운 게 저건데요. 그 김건희 특별법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1월 14일 날 발의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1월 5일은 미국 대선, 11월 15일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오고 25일이 이제 그 위증교사 관련된 판결이 나서 오자 돌림이 이제 다 중요한 날짜인데 11월 달은 그래서 일부러 이제 11월 15일 날 나오기 바로 전날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맞불 작전 또는 이제 이슈를 좀 전환시키려는 의도인데 오히려 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오히려 시끄럽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가 무관하게 약간 좀 로키로 접근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서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14일 날 그 발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표결 아닙니까? 표결이요. 네, 네, 맞아요. 표결이죠. 예. 근데 14일 날 김혜경 여사 선고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보도가 김혜경 나오고. 여사 선고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한다. 이것도 이게 참 저는 방탄으로 보고요. 항상 이제 그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 차분하게 지켜보고 법리적으로 이게 판결에 문제가 있으면 법리적으로 비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미리 사전에 요란하게 정치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여론전 펴는 거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 봐요. 알겠습니다. 방탄이 되긴 돼요? 그걸로? 그러니까 방탄 사실 별개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너무 모든 걸 방탄으로 또 갖다 붙이더라고. 어차피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3심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이러저런 불만이 있더라도 약간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이슈를 덜 만드는 건데 너무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좀 이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그 한기호 의원이 예. 신원식 그 국가안보실장에 주고받은 문자 예. 그를 의도로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 아니 그건 아니겠죠? 그 다음 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일본어 때 그 다음에 보면 파병이 아니고요. 우리 그 연락관 장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북괴군을 포격했을 때 우리가 북한군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협조가 된다면이라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죠?
북한이 그 러시아 편에 해가 전쟁 가면 우크라이나가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피해가 발생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써먹자. 이용해야죠. 그 북한이 왜 아니지. 보냈냐. 그 어머니들이 울고불고 하잖아요. 아니지. 지금 그 문제는 네. 전쟁 분위기를 자꾸 톤다운 시키는 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국민들이 좀 불안해요. 실제로 불안해합니다. 그걸 걱정하는 거죠.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북한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야죠. 정부는 어떻게 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느낌 메시지를 계속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북한 군인들 부모님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전쟁터에 사지에 보내는 게. 우리 국민들 애들 아들 군대 보낸 사람도 걱정 많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자 도요토미 오늘 끝났어. 네. 시간 지나버렸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박성민 최고위원, 최병천 소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